이번 주는 매우 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는 가치가 0이다. 화폐를 대체할 수가 없다. 암호화폐에 화폐차 들어갔다고 미 달러를 대체할 것으로 본다든지 또는 금을 대체할 것으로 미 연준 의장은 보고 있죠.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공유를 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신 그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운영 메커니즘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간에 진척도를 점검해 왔죠. 과연 비트코인이 가치가 빵이고 뭐 규제가 커지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께서 어제 또 가치가 없고 사용해서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다, 하늘에 밝혔다. 근데 가장 핵심은 결국은 핵심을 지나친 이야기들이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과연 현재 글로벌 운용 메커니즘 상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연동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 편의상 핫머니라고 부르게 되죠. 이 핫머니에 의해서 특정 기간에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동되는 원리가 작용해 오고 있죠. 이러한 핫머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의 영란은행,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멕시코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1990년대 말에 대한민국 경제가 대우 때문에 망했다고요. 같은 기간에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려 왔었죠.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그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국가 또는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를 쉽사리 무너뜨려 왔죠.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바 있어요. 과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질문에 해답이 나오게 돼요. 미국이 비트코인 규제를 하든 말든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주석이 비트코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천명을 하든 말든 심지어 대한민국 행정부가 비트코인 규제를 하든 말든 간에 이러한 국가들의 중앙은행보다 더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들이 글로벌 운영 메커니즘에 암호화폐를 넣고 있다면 이야기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질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일론 머스크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해왔죠. 한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면 트위터, 소셜네트워크에서 나와서 대중에게 좀 더 신뢰 있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트위터 SNS 질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유명한 테슬라의 대표라고요. 테슬라 창업한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자동차만을 팔아서 영업이익 흑자를 남긴 적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완전 암호화폐가 거품 껴있다고요? 당신이 만든 테슬라가 거품 투성이입니다. 테슬라가 왜 대표가 현재 테슬라 경영을 떠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세 조작을 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는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시세 조작으로 기소를 당했었고 기소를 유예하는 걸로 벌금만 납부하고 합의를 봤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짓을 또 반복하더라도 법적인 규제를 받기는 좀 미약하죠. 우리는 이미 게임스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시세 조작을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고 일론 머스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들어 왔었던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권이 현재 대부분의 전통적 화석연료 자동차를 만들던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더 이상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즉 테슬라는 당장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 테슬라의 기업의 대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SNS, 트위터를 통해서요, 비트코인 시세 조작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떨어지게 만들면서 도지코인을 상승할 거라고 말했죠. 근데 참 무식한 일이에요. 대놓고 말할게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는 실체예요. 걔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비중이 가장 작은 암호화폐 가격의 등락에 연동되는 도지코인만 띄우겠다. 한 분야에서 천재라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다른 곳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는 바보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주가 조작에 기소될 뻔한 깜빵에 갈 뻔한 일론 머스크 다시 지보를 개 못 주고 또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언론들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 분출이 끝났다 또는 중공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빵이라고 다시 천명했기 때문에 빠진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다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썰이에요, 썰. 오늘 준비한 내용 매우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인트로를 좀 길게 잡아봤어요. 단 3장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저희 별도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이 지금 공개방송에도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미리 좀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최대한 많은 내용을 오픈하지 않는 수위 선에서 좀 더 대중이 인지해야 될 중요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연동 원리를 좀 공개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그렇지만 이제 수개월 동안 저희 공개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5월 3주차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각종 유명한 사람들의 이빨이 난무하는 이 시간 속에서 이빨에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반드시 근거 명확한 검증이 가능한 내용을 누군가는 공유를 해야 되겠고 또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2020년 3월 초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기에도 영상 근거 자료를 남긴 바와 같이 또다시 그러한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3장에 좀 공유하기 부담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 별도의 과정 회원분들께는 좀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무엇인지 보면 비트코인 투매 시작 어디로 향하는가 5월 3주차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들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의 이제 사장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서 트위터로 우리 이제 비트코인 받아줄 거야. 특히 우리가 만든 자동차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비트코인 받아줄게 라는 태도를 취하다 갑자기 우리 이제 안 받을 거야. 야 비트코인 봐보니까 채굴할 때 전기 많이 잡아먹네. 그거 화석연료 태워서 만든 전기잖아. 니네가 만드는 테슬라 자동차에 충전하는 그 전기는 모두 다 태양열로 충전되니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와 같이 수소차를 만들이럼 왜 만들지 않고선 비트코인 채굴할 때 사용하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 니네 전기차의 배터리 그대로 들어간단다. 무슨 헛소리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뱉고 비트코인 결제 안 받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갑자기 또다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천명하게 됐죠. 중화인민공화국 어떤 나라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국가예요. 공산당의 주석 시진핑이 유튜버 먹방 보기 역겹다고 먹방 금지한 국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유튜버 먹방 BJ들 다 인민의 적입니까? 아니죠. 그런 국가예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가치가 적인가 화폐자가 들어갔다고 미 달러와 같이 실물경제 물물교환의 매개체로서 사용될 수가 없다. 또는 미국의 중앙은행 미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릴 거라고 말했던 거와 똑같이 비트코인은 자기가 보니 미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금을 대체하는 상품이다. 과연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어느 국가의 유명한 국가에 누가 말을 했던 간에 또한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누가 말을 했던 간에 성공한 기업가 누가 말을 했던 간에 말만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말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교차 검증으로
분석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분석해 왔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암호화폐가 과연 가치가 0인가, 지금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과연 미국이 비트코인을 규제를 한다,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한다, 또한 중공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거래를 하는 것조차도 막겠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사장되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 단 3장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3장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또한 오픈하기 매우 부담되는 내용임에도 공유를 한다는 점, 그리고 회원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 미리 좀 드릴게요. 네,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행하는 이 공개방송 내용은 2020년 3월 초에 유튜브 공개방송과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진행했던 영상자료 근거를 남긴 바와 같이 2020년 3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기 때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금융시장이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됩니다를 3월 초서부터 분석한 내용들 공유해 왔던 것과 같이 동일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투매 시작 어디로 향하는가? 언론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가치가 0이야. 저 오랜 기간 동안 화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가치가 보존돼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중으로부터 그 가치가 인정돼야지 되는 것인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활용된 적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현재 화폐의 가치를 갖는다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중 하나의 속성을 갖게 되죠. 즉 현재는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품으로서 변동성 상품으로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인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은 미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금과 맞먹는 그러한 같은 부류의 상품이다 라고 봤지만, 어디 또 금은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전에 실물경제 물물 교환의 중요한 매개체, 근본이제의 그 중심이었었죠. 그러한 금을 비트코인이 대체할 리가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비트코인, 최근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지속해서 비트코인 거래하지 말고 가치 빵인 거야, 거래하면 제재할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늘에다 천명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역사상 공산당이 집권한 국가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신생국가예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어떤 나라입니까? 유튜브 먹방 금지한 나라예요. 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북한의 공산당 주석과 똑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주석이 먹방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먹방을 금지했어요. 유명한 기업가 상장하려고 했더니 중공에 관련돼 갖고 비판적인 대중에게 발언을 했다고 상장을 폐지했죠. 그런 국가예요. 공산당 주석의 말 한마디에 따라 자본주의 논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하고는 완전 다른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니죠. 체제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은 민주주의 연합체를 만들겠다. 또한 회의를 과거와 같이 긴밀한 접촉을 다시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죠. 이와 같은 국가예요.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가지고 오면 테슬라에 자동차로 바꿔주겠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2020년도서부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컴퓨터 장비들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여기서 만든 다음에, 전산장치를 만든 다음에 얘를 계속해서 돌려서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반감기라는 것은 기존에 주던 거에 절반만 주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요? 이 채굴 장비, 하드웨어, IT 기기를 구입하는 제품의 가격들은 올라가게 되는데, 즉 투입되는 비용은 증가되게 되는데 아웃풋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게 채굴을 하더라도 단가가 안 맞네. 이더리움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에 들어가는 이 장비, 설비비 여기에다가 전기료가 나오게 되죠. 들어가는 이와 같은 전기료와 같은 고정비를 투입하더라도 얻는 게 줄어들게 되니 야 이게 전기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전기세 어디서 나오니? 화석연료 태워서 만든 거지.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져와도 이제 테슬라 자동차로 못 바꿔주겠다. 근데 코미디죠. 테슬라 자동차에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요. 전기 배터리 충전소에 갔어요. 전기 배터리 급속 충전해요. 이 전기 풍력으로 나온 겁니까? 태양열로 100% 풍력, 100% 태양열로 나온 겁니까? 아니겠죠. 화석연료 태워서 나온 전기도 여기에 충전기에 들어가 있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기네 자동차에도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가 들어가요. 정말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할 때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받겠다라면 자기네 테슬라를 현대자동차와 같이 수소차로 만들어야지 돼요. 수소차로 안 만들고 왜 화석연료 태운 전기 들어가는 배터리 장착한 테슬라 만드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앙트레프러너십, 어떠한 위협을 무릅쓰고도 자신이 뜻한 바를 꼭 이뤄내는 성공하는 기업을 이룬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존경받는 직장 상사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다음에 또는 성공한 기업가가 더 이상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기업을 키우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를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그런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를 더 이상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간에 억눌러 왔었던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일론 머스크, 앙트레프러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맞지만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시세 조작을 하다가 기소를 당했다가 합의금 내고 기소 취하한 그 버릇을 남에게 주지 못하고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시세 조작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논란의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 관련된 논란의 종지부는 딱 하나예요.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편의상 그들을 합쳐서 핫머니라고 부르게 돼요. 핫머니는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금융상품의 속성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대부분의 국가의 주식시장, 금융시장,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을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서 움직여 오고 있고 그러한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이미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한 바 있죠. 녹색 검색 창에다가 주상지라는 약간 낯선 단어를 적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검색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지표 주상지라는 거에 연결이 되게 돼요. 카페에 유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이 기간을 올려져 있어요. 2020년 3월 25일. 근데 유튜브에서는 밑으로 내리면서 2020년 3월까지 화면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놨어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떻게 연동되어 오고 있는지, 왜 2020년 3월 초부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밤을 잊은 그대라는 공개방송, 여기는 이제 3월 13일 2020년 3월 13일 모 언론 매체에서 제가 공유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3월 초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기 때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게 되게 되면 폭락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반등 국면이 진행된다는 것을 분석해서 대놓고 대중에게 공개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원리를 한머니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영상의 주요 내용을 담아놨죠.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특정 기간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동돼서 움직여오고 있죠.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이후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은 더 이상 한 국가의 금융시장에 국한되어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거대 자금으로 같은 기간에 여러 국가들의 다른 금융상품들을 묶어서 연동시켜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계속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즉 결론은 중공이 뭐라 하건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하건 미국의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건 말건 대한민국 행정부가 무슨 업비트나 거래소 승인을 하든 말든 현재 중요한 결론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 속의 연동 메커니즘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면 모든 논란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단 3장이에요. 공유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단 3장이라는 점 좀 양해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금이에요. JP 몰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금의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게 됐다. 즉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투자 기관들이 빠져나와서 금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양아치예요. 양아치. 무슨 짓입니까?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선물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선물을 매수한다. 그럼 투자 바스켓에는 선물 매도. 선물을 매도한다. 투자 바스켓에는 선물을 반대로 매수하죠. 이와 같은 논리가 존재해요. 비트코인 선물을 지금 매도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을 매수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하나의 투자 카테고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돈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돈과 구분이 되게 돼요.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연동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굳이 빼서 금으로 옮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보게 되면 금이라는 것은 2020년 8월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됐죠. 근데 이 시기에 주요 금융상품들은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됐어요. 즉 금이라는 것은 자체의 속성상 다른 이유로 인해서 잠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메커니즘 속에서 방향성이 좀 틀려지게 됐지만 같은 기간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등락이 발생되어 왔어요. 달리 표현하면 온도차가 발생될 뿐 온도차가 발생되면서 금의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가 형성됐을 뿐 같은 기간에 다른 금융상품과 등락은 연동 원리는 유지되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금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보게 되면 금과 달리 횡보세가 진행이 되다가 2021년 들어와서 상승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중이고 비트코인은 금과 이와 같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진행되어 왔어요. 금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미 달러 증감 속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미 달러 증가 속도는 일본 기관에 이와 같이 격화되게 됐고 금이 안전자산이라고요. 안전자산 선호정상 수요가 커지게 되면 금과 여기 올라간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금을 포함해 모든 금융상품들은 미 달러의 가치로 값어치가 측정되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총량은 A예요. 컨스턴트, 상수예요. 외계인이 갑자기 침공해서 지구에 반짝거리는 별로 쓸모가 없는 금을 탈취해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의 상수는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또는 UFO가 진짜였다. UFO들이 지금까지 UFO를 타고 와서 지구 바다로 사라졌는데 바닷속을 보니 금을 갖고 와서 바다에 매립하고 있었다. 그러면 상수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지구에 있는 모든 금의 총량은 불변, 컨스턴트, A, 상수예요. 근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총량이 상수 일정해야지 되는데 이 가치가 시기에 따라서 등락이 발생된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즉 금이라는 것은 다른 미 달러의 단위로 값어치가 측정되는 원유, 구리, 철, 쌀, 옥수수 등등등과 같이 돈의 가치의 등락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왔다 갔다 변화하는 속성이 발생되게 돼요. 그럼 이 유동성의 증가는 왜 발생이 되게 됩니까? 바로 정책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따라서 코로나19로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가속되게 되면 당연히 금 가격은 이와 같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3번과 같이 이전보다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그렇게 되면 금 가격도 둔화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금 가격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됐죠. 여전히 미달러 유동성의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면 다시 추세내로 돌아와야지 되겠죠. 요 기간에 금의 하락세가 더 깊어졌었던 원인도 이유가 있어요. 역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즉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특히 미달러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민감도가 높은 것이 부동산 경기가 되게 되고 민감도가 덜한 것이 비트코인이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아예 낮다는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2020년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 공유해온 2020년 3분기에 미국 경제의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가 1, 2분기에 경기 부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침체되다가 3분기서부터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됐죠. 즉 미국이라는 경제의 바스켓이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임계 수준과 유동성이 차오르게 되면서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됐어요. 미국 경제의 상승 변곡점은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2021년 4월이라고 말했지만 2020년 3분기였다는 것을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공유해 왔죠. 임계 수준이 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이 미달러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둔화되는 상품들은 이 통화 유통 속도에만 반응을 보일 뿐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물론 시각자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말만 듣더라도 다른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죠. 즉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 함께 미달러 유동성의 증감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실물 경제 속에서 이것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맞냐, 어떠한 금융상품을 대체할 수 있냐의 관점이 아닌 실물 경제에 연동되는 속성을 갖고 이미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자료예요. 글로벌 옵션 인덱스예요. 옵션 지수를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정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옵션 지수는 파란 선을 향해서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특정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빨간색 선으로 다가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옵션 지수에 비트코인 가격에 1, 2, 3, 4, 5, 6, 7, 8번을 매칭을 해놨죠. 어때요? 하방 베팅이 많아지게 되면 주식시장, 금 가격, 원유 가격, 구리 가격, 철근 가격과 같이 비트코인 가격 내려가요. 상반 베팅이 많아지게 되면 금 가격 상승, 주식시장 상승, 구리 가격 상승, 원유 가격 상승, 옥수수 가격 상승, 쌀 상승, 똑같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에요. 이거를 통해 알아야 되겠죠.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주석 시진핑이가 비트코인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늘에 천명을 하던 말던, 하늘에 천명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인민의 뜻이겠죠. 인민은 규제를 하고 유명한 기업가를 비판적인 언론에 대고 좀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상장을 취소해버리는 국가, 그런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중공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와 같죠. 이와 같이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빨을 더 전문용어로 이빨을 더 까든 말든, 대한민국 정부가 규제를 하든 말든, 거래소를 다 상폐를 하든 말든, 이와 같이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핫머니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특히 변동성을 강화하는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비트코인 왜 폭락합니까? 2020년 9월 이후로 글로벌 옵션 지수는 이 녹색 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제한된 하방 변동성, 이전과 같이 하방 변동성이 격화되는 영역까지 들어간 적이 없어요. 9월 이후로. 근데 얘가 녹색 선, 그간의 하방 변동성의 상한 임계 수준을 넘어서게 됐죠. 뉴스를 보게 되면, 야, 비트코인 폭락하더니 원자재도 같이 빠지네. 이게 지금 뭔 일이야? 뭔 일이긴 뭔 일입니까? 글로벌 금융시장 연동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공개방송에서 그간 수도 없이 그간 계속해서 증명해 왔고, 교차 분석했고, 검증해 왔죠. 같은 현상이죠.
일론 머스크가 SNS 트위터에 다이아몬드 손 무슨 모양을 나타낸 것이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들 투매를 자제하기 위한 그 의도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이아몬드 손 그거를 왜 올렸는지는 이빨을 까고 있는 일론 머스크만 알지. 저 다이아몬드 저걸 보고 누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일론 머스크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돼요. 테슬라의 기업 대표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탄소 배출권 판매로 더 이상 자동차만 팔아서는 흑자를 만들 수 없는 테슬라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자 재무제표를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수익은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죠.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무식함은 암호화폐도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도 연동되고 있죠. 대장주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게 만들고 도지코인만 띄우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는 운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단지 탄소 배출권 판매로 영업이 적자로 들어갔을 뿐이 없으니 다급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SNS에 트럼프가 했던 바와 같이 거기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SNS 트위터 줄타기의 끝이 트럼프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는 미리 깨달아야지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없죠. 이와 같은 상황이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심히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이유는 갔다가 베껴요. 무진장 갔다가 베껴요. 그리고 자기 거래요. 심지어는 방송에 나가서 똑같은 오늘 이 사용한 자료 내일 그대로 띄워놓고 자기 거래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수는 적지만 갖다 베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탐낼 만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다는 점. 그렇지만 갖다가 베끼더라도 좀 더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 유효 자금을 미 달러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원화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 중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또는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멈칫거리게 되는 모든 자본을 만드는 것들을 종식시킬 만한 무엇인가 기준이 필요하고 거기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투척을 합니다. 분명히 지재권이 있다는 점, 이 영상을 통해서 지재권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평일날 퇴근하신 시간, 주무시기 전까지 가족과의 소중한 여가 시간이 되실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의 시간을 투자를 해주셨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큰 시간에 대한 보답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짧지만 곱씹게 되면 많은 영양소가 있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들고 웃는 얼굴로 방긋하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